관계상 국민들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작가협회 울산지회 전태만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무거운 자리를 이어주신 앞으로 작가 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달에 저희들이 사진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년 5월달에 촬영대회 하기 전날 공부해서 먼저 신청한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오늘 강의하는 더 잘되겠습니다. 많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사님은 이덕만 강사님 장노출 별개적 나수 관련해가지고 아마추어 사진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호건 선생님은 사진예술 창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작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경청하셔서 앞으로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장 수여와 강사님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만 강사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총장 수여는 권경애 감독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총장 상사명 이덕만, 기하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고 울산지회가 주관하는 제985차 전국사진강좌에 강사로 위촉합니다. 2026년 8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네, 1교시 이덕만 강사님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 감사이시며 한국사진작가협회 25대, 27, 28, 29대 이사를 역임하셨고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구 제2대, 4대 지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작가이시고 경기도 사진대전 초대작가이십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아카데미 특수촬영 사진방 강의, 남양주 평생교육원 및 남양주 문화원 디지털 사진반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소개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덕만 강사님의 장노출 그리고 별개적 은하수 촬영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덕만입니다. 이렇게 울산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울산을 엄청 헤매고 지금 왔는데 70년도 되기 전에 아니죠. 7년도, 8년도, 하여튼 80년도 되기 전에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현대에 들어왔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다시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울산을 종종 행사가 있어서 제가 왔다 갔다는 했지만 버스를 타고 와보니 이게 멀더군요. 그래서 참 여기서 계시는 이사님들, 그러니까 한국사진작가협회 임원 되시는 분들 서울로 어떻게 다니는지 중앙에서 내가 봤을 때 참 고생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노출과 별과 은하수인데 사진을 굉장히 이제 많이 보여줄 건데 사진을 보여줄 때는 빨리 넘어가고 강의를 할 때는 조금 이제 달리 좀 얘기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노출을 하면은 전부 이렇게 물하고 그러니까 서해하고 바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속으로 찍으면 장노출이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공에서 찍는 것도 있고 물이 돌아가는 것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서 찍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에 많이 찍는 핸드 촬영 있잖아요. 흔들어서 찍는 거 이런 것도 다 장노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장노출을 하는 거는 이제 되게 서해안에서 이제 길게 30분, 1시간 이렇게 길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것만 장노출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피사체가 약간 움직이는 걸 다 장노출이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제 별과 은하수인데 이게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길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가면서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료가 없는데 이 동영상으로 찍어 가세요. 찍어 가시고 또 다시 제가 해준 거를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 뭐 AI가 나왔다 뭐가 어떻다 하는데 연습을 안 하면 제 아무리 좋은 어떤 기능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연세에는 제가 잊어먹어서 안 돼. 그 반복적으로 연습이에요, 연습.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그냥 틈만 나면 연습이에요, 연습.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들어서는 다 될 것 같아도 또 집에 가면 안 되고 그래요. 별 촬영은 뭐 다른 거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이제 스트레이트 사진 척그닥 찍는 거 좀 어려운 거는 뭐 시간을 길게 해야 되고 또 오래 찍어야 되고 밤이 되면 춥고 또 낮에 미리 이렇게 어떤 답사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밤에 가면 껌껌한 밤에 어디 가서 뭘 찍을지 알아요. 그래서 낮에 이제 답사도 하고 북극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렇게 좀 답사도 하고 이렇게 찍는 게 맞아요. 북극성은 뭐 이렇게 우리가 앱에서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거 워낙 그 웹에 그런 게 잘 떠 있기 때문에 찾아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북극성은 낮에도 다 어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촬영은 이제 뭐 50mm나 30mm 이런 건 안 되고 렌즈가 16mm 이하 이상이 아니고 이하 뭐 망원 렌즈를 갖고도 찍긴 해요. 일단 이제 사진을 보여주긴 하지만 근데 이제 별을 빙빙빙 돌아가는 걸 찍는 거는 궤적을 찍는 거는 북극점을 보고 이제 하각이 넓은 거를 해야 되고 렌즈가 200mm나 이렇게 200mm가 아니고 50mm나 70mm로 찍는다면 어느 쪽 동서남북 이렇게 있는데 어느 쪽 동쪽에 대고 찍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궤적이 이제 돌지 않고 대각선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수평선으로 가고 그게 각자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별을 찍을 때는 우리가 별을 볼 때는 그냥 별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촬영을 해보면 이게 궤적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렇게 볼 때는 별이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푹해졌고 이제 울산에는 뭐 이번 장마에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비가 어저께만 해도 가뭄이 있다가 오늘은 매일같이 비가 오고 참 너무너무 이제 세상은 이상하게 됐는데 이 별 촬영이나 뭐 이런 우주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많은 과학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후닥닥거리고 뛰어나가서는 그냥 늘 실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약간 이제 한 열흘 좀 20일 전 이렇게 보다면 이제 덜 덥잖아요. 그래서
가서 별을 이렇게 쳐다보고 차 한 잔 마시고 그 별을 또 쳐다보면 별이 많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졌어요. 그런 게 보여요, 우리 눈에. 근데 우리가 별을 그냥 덕후다 이렇게 한번 보니까 서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만 개적을 안 하고 이제 별만 찍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1초에 덕후덕 찍어서 이렇게 나오건 그러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제 10초 정도는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각으로 넓게 넓은 렌즈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서 있는 것 같이 화면을 넓혀서 보면 약간 움직이는 게 보여요. 혹시 적독이라는 거 아세요? 적독이를 쓰면 별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반대로 움직이죠. 땅이 움직이죠. 그건 또 너무 이제 거기까지 막 또 기계 적독이까지 사서 이렇게 하기는 처음에 너무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별을 촬영을 하기 전에는 주의해야 할 거는 이제 JPG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야경 촬영은 도시의 야경도 그래요. 그냥 전부 로우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LCD 창이나 노이즈 제거나 고감도 이런 거는 전부 끄셔야 돼. 그래서 장노출이나 뭐 이런 거 찍을 때 어떤 이렇게 회원을 데려가 보면 왜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냐고 막 이러는데 내가 노이즈 제거를 온으로 해놓고 1시간을 찍으면 1시간 있어야 걔가 다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조금 사진을 더 하다 보면 노이즈 제거라는 감소나 고감도 뭐 감소나 이런 거는 하나도 만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노이즈가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작품의 일종의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하나 오늘로 해놓을 거는 하이라이트 경고. 하이라이트 경고는 낮에는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노출을 맞춰서 이렇게 찍지만 뭐 사진을 배울 때는 뭐 노출을 뭐 밝은 데는 뭐 오바로 해라, 아니 언더로 해라, 어두운 데는 오바로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걸 요새 그렇게 따라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절에는 필름 시절이니까 선배들이 가르쳐주면 그렇게 원칙으로 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찍고서 이 CCD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를 찍는 거지. 그래서 이 CCD를 보고 내가 밝고 어둡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하죠. 근데 얘가 밝은 데서 보는 거와 어두운 데서 보는 거와 CCD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밤에 별 촬영할 때 CCD를 보면 다 잘 보여요. 근데 그걸 갖다가 파일을 PC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새까매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경고라는 거를 왜 온으로 해놓냐면 저는 사진을 가리킬 때 누구도 하이라이트 경고를 켜놓지 않으면 되게 혼내줘요. 낮이고 밤이고 다 켜놓고 있어라 이거지. 그래서 사람이 감지를 못하는 걸 카메라에서 감지해줘서 그 하이라이트 날른 쪽이 껌뻑껌뻑 이렇게 되면 껌뻑되지 않게 그만큼의 온도로 해주면 노출이 맞습니다. 이게 밤에는 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LCD 창을 전부 자동에 놨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는 밝게 보이고 밝은 데서는 이렇게 밝게 안 보이는 게 요즘 현실의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여기 이제 프린터가 있고 그러면 이런 거 다 찍어 나갔을 텐데 핸드폰을 찍든지 뭐 녹화를 하든지 해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음력과 양력이 있는데 별을 찍고 장노출을 찍고 이럴 때는 이 달력의 이 음력과 양력을 이렇게 서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물 높이가 좁고 언제 물 높이가 나쁘고 또 언제 별이 언제 밝고 언제 어둡고 이렇게. 보름달이 뜰 때는 별을 찍으면 안 되죠. 밝아서. 보름달이 뜨면은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산을 많이 다녔는데 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또 산에 혼자 못 올라가요. 누굴 꼬셔라도 하나 데리고 가는데
겨울에 보름달이 떴을 때는 혼자 올라가요. 밝아서. 근데 이제 초승달이나 이렇게 뜨면 어두워서 못 올라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초승달과 작은 달과 큰 달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고대 기원전 3000년 뭐 이집트에서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음력과 양력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365일에 보면은 그 한 달에 30일 내에서 곱하기 12달에서 360일인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5일을 더 보태서 우리가 1월달 크고 3월달 크고 뭐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5일을 더 보태서 이제 계절을 이제 맞추게 된 걸 이제 해로 이제 측정을 한 게 이제 양력이고 음력은 이제 그 달로 측정을 한 거가 이제 음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 높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음력으로 봐야죠. 근데 이제 별 촬영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음력으로 해야 초승 뭐 이런 게 이제 맞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여기서 잘 나와서 뭐 계산 안 하고 전체가 다 나오게 되니까 뭐 그걸 잘 이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별 촬영할 때 제일 내가 사진을 오랫동안이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찍은 사진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찍은 이 초점을 보면 제일 마치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제일 잘 맞춰야 되는 게 별 사진이에요. 이런 일반 사진은 약간의 틀리면 안 되겠죠. 근데 약간의 틀려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별 촬영에서는 그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별이 굵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별을 찍으면서 늘 나도 많은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해봤지만 오늘 산 카메라라면 무한대에서 잘 맞게 되겠죠. 근데 요즘 카메라는 옛날 아날로그 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질 않아서 견고하다는 거는 옛날에는 전부 쇳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뭐 이래가 약해요. 렌즈를 오래 쓰게 만들어 놓으면 카메라 회사가 굶어 죽으니까 오래 쓰게 못하게 해놔갖고 이게 차에다 놓고 덜컹거리고 달리든지 좀 약간 좀 감각이 둔한 사람들이 턱턱턱 놓대든지 이러면 렌즈 무한대가 자꾸 돌아가고 오래 쓰면 그게 기계가 자꾸 달아서 돌아가요. 그래서 무한대라는 게 거의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 렌즈는 내가 테스트를 해야 맞아요. 먼데 거를 맞춰서 AF를 끄고 MF에다 놓고 찍고도 보고 가까이 맞춰도 가까이라는 거는 10m만 맞춰도 됩니다. 중간 정도는 한 100m. 자기한테 잘 맞는 그 무한대가 있어요. 본인 렌즈. 그런데 이제 먼 데 있는 걸 맞춰서 뭐 반창고에다 얘를 붙여서 가고 뭐 이러는데 글쎄요. 저는 반창고를 붙여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반창고를 붙인다는 건 렌즈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붙이고 나간다는 거지. 낮에 무한대를 맞춰서.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얘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미러릭스 같은 거는 너무나 초점이 잘 맞아서 무한대다. AF 초점을 이렇게 스팟이 있고 쭉 있는데 자동이 있죠. 멀티. 여러 군데 맞히는 거. 여러 군데 맞히는 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뭔 자동이냐면 앞에 것만큼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별을 찍을 때는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맞히면 앞에 게 뒤에 껴잖아. 그냥 굉장히 먼데 거잖아.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짝짝 이렇게 잘 맞춰줘요. 미러릭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러릭스가 아닌 거는 그렇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갖고 뒤에 CC들을 크게 손가락으로 넓혀서 잘 맞았으면 AF에서 MF를 끄는 게 아니라 이제 돌려 있어요. 그렇죠? AF로 맞춰놓고 MF로 돌리셔야지.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을 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점을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이제 앵글을 봐야죠. 이제 내가 만약에 1635를 했다면 3호로 찍으면 안 되죠. 16mm를 해야지. 그래서 16mm를 해놓고 초점을 맞춰야죠. 자기 렌즈의 최고 감각으로 되게 초점을 맞추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춰놓고 이제 노출이 얼마 나오는 건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밝은 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는데 아주 어두운데 우리나라도 산 높은 데 올라가면 이 작은 달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마가 광 부닥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 찍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너무 밝아서. 우리나라 같이 소재가 많은 데가 없어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근데 너무 밝아서 별이 나오나서 찍기는 참 좋지 않아요. 소재는 많은데. 그래서 MF로 이제 초점은 맞춰놨으니까 MF로 돌려서 30초에 맞춰놓고 이제 IS를 내가 시작을 6400으로 할 때도 있고 3200, 1600, 800도 있는데 이거는 어두운 데 가면 6400, 외국 같은 데 사막이나 이런 데 가면 12000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노출을 잡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는 데는 없고 6400까지 뭐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30초로 찍어보고 LCD 창에 이제 별이 나오잖아요. 찍는 거, 찍은 게. 그런데 내가 LCD 창을 볼 때 거기에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는데 그냥 자동에 맞췄다 치고 하이라이트가 깜빡되지 않을 만큼에 밝게 찍는 게 맞는 거예요. 걔가 잘 나오게 찍으면 새카맣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보면. 그래서 하이라이트 경고를 꼭 키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밝다 하이라이트가 범벅거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 IS를 또 한 스텝을 내려주면 되죠. 3200. 그리고 또 30초를 또 찍어 보는 거예요. 이쪽 1분이고 2분은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서 맞았으면 30초로 찍었으니까 내가 1분을 찍게 되면 길게 찍으니까 조리개는 2.8을 다 개방해 놨지만 스피드로 노출을 맞추려는 거죠. 그래서 IS를 내가 6400에 30초가 맞았다면 6400에서 3200으로 내리면 어두워지잖아. 그러니까 1분을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1600을 놓으면 2분을 놓고 800을 놓으면 4분을 놓고 이제 N에서 이제 1분, 2분, 4분을 갈 때는 이제 벌브로 돌려줘야죠. 여기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헷갈려갖고 이 조리개가 이제 벌브로 돌릴 M 모드에다 놨다가 2.8 넣고 벌브로 돌릴 때 2.8을 확인 안 해갖고 이제 걔가 조여졌던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2.8에다 놓고 사진을 이제 노출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나르지 않을 만큼 밝게 찍으면 되는데 저쪽 끄트머리에 무슨 전구따마가 하나 있는데 걔가 하이라이트가 껌뻑거리고 되면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전체가 껌뻑됐을 때 화면이 이만큼 있을 때 이만큼이 껌뻑됐을 때 그게 하이라이트가 날아간 거지. 이렇게 전구따마가 이렇게 조금 있는 게 껌뻑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사진을 너무 밝게 찍어서 못 쓰겠어. 근데 하이라이트가 껌뻑되지 않는 사진이 효도를 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밤중에 봐갖고 오 너무 좋아 이런 거는 가봐야 노이즈만 생기고 사진이 안 좋아요. 너무 시커매갖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IS 얼마 놓고 찍었어? 이러면 IS 100 놓고 찍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 와서 봐봐야 시커매서 쓰지도 못해. 내가 이제 이렇게 IS로 이제 내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잘 찍었나 안 찍었나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리개는 2.8 해놓고 가로 해놓고 3.2를 해놓은 거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IS는 내려갈수록 음향이 또렷하고 올라갈수록 검은색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자꾸 회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IS가 많이 올라가면 화질이 안 좋은데 밤에 별 찍을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 찍을 때는 적도기를 쓰는 게 아니고 은하수 찍을 때만 적도기를 돌리는 겁니다. 은하수는 시간을 많이 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 찍을 때는 IS를 내리는 것만큼의 시간을 또 끌으면 되니까 그게 IS가 내려가니까 뭐 요새 카메라 너무 좋아서 뭐 1600, 3200은 아주 양호하게 나옵니다. 6400, 만이나 8000만 이렇게 올렸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이제 무너지는데 1600이나 800은 사실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별을 찍을 때는 360도가 별을 북극점을 향해서 빙그르륵 도는데 360도로 이렇게 돌리려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맞는 거는 찍을 수가 없어요. 24시간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근데 아주 길게 찍는 거는 뭐 6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찍기는 하는데 더는 이제 되지가 않더라고. 밝기도 하고, 새벽이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제 잘 6시간 뭐 이렇게 넘게는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돌기 때문에 빙그르륵 돈 것 같이 됐는데 땅반, 하늘반, 반을 찍으면 8mm를 찍으면 8mm 렌즈는 일반 렌즈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안 렌즈는 있겠지만 내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14mm, 12mm, 뭐 14mm, 뭐 16mm 이렇게 찍고 있는데 대개 이제 14mm 단일 렌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렌즈를 이렇게 별을 내가 좀 전적으로 이렇게 좀 찍고 싶다면 단일 렌즈가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첫째 준비할 건 릴리즈와 삼각대가 이제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배터리 점검이 잘못되면 오랫동안 찍을 때에 배터리를 갈아 끼면 그만큼 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갈아 끼질 않고 찍으려면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 그러니까 미러리스 같이 좋은 거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낀다든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배터리를 우리가 일반 배터리를 쓴다면 이렇게 100%가 됐다 하더라도 3개 이렇게 파란 신호가 들어와야지. 여기 100% 됐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불이 3개가 안 들어오면 얘는 20분 30분 만에 꺼져버려요. 이게 여기 파란색이 하나가 들어와도 버리세요. 쓰지 마세요. 별로 그 효과가 안 납니다. 이렇게 두 개까지는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하나만 들어왔어도 버리세요. 외국 가서 그런 거 갖고 쓰다 보면 괜히 이리 뜨고 저리 뛰고 배터리 갈기만 바빠요.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꼭 점검을 잘, 이렇게 배터리 점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카메라. 그래서 점검을 해봐서 나쁜 거는 다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사세요. 그래야 또 이거 만드는 회사도 먹고 살잖아요. 하나하고 평생 쓰면 안 되잖아요. 하이라이트 경고는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경고를 켜는 겁니다. 그리고 LCD 창도 이제 자동, 수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낮이나 밤이나 자동을 썼을 때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가운데만 놓고 써 있지. 밝게 어둡게 해놓으면 내가 사진을 구분을 못 해요. 밝게 해놓으면은 어둡게 찍은 게 정상으로 보이고 어둡게 해놓으면 또 내가 자꾸 밝게 찍고 이래서 그냥 얘가 색깔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밝은데 어두울 때마다 보이는 게 변하기 때문에 내 카메라에 여기 적응을 해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잘 조정하시고 아까 앞에서 2점 여기 써놓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2.8을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볼 때 2.8 있고 4가 있죠. 그렇게 조리개가 넘어가잖아 한 스텝을. 근데 3분의 1로 나누면 3.2, 3.5 이러고 3분의 1로 나눈 거죠. 근데 한 스텝을 가면 2.8에서 4로 가버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2.8에서 4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4까지 가면은
좋아요. 별은 5.6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왜 안 되냐면 작은 별이 지금 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열어놨을 때 비네팅이 많이 생길 걸 3.2라도 3분의 1 스텝이라도 조여주면 비네팅이 덜 생깁니다. 지금 이 사진 보면 이 부분이 비네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팔이에요. 팔을 놓고 찍은 거고 얘는 2.8을 놓고 찍은 거고 그러면 이 사이드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쪽에 많이 손상이 되니까 3분의 1 스텝이라도 그러니까 3.2라도 다 개방하지 말고 조여주려는 그 뜻입니다. 근데 노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4로 조이는 수 있으면 조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조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북극점을 찾는 거는 내가 바가지, 이 바가지에 카시아피에 하나, 둘, 셋, 넷, 7개, 이쪽에 7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북극점입니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이 많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자꾸 찍다 보면 이제 그 정도는 아주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금 고는 게 보여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별을 찍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봤어요. 이거를 쪼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쪼갠 걸 보면. 그래서 남쪽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서쪽은 똑같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각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지만, 내가 한 70mm를 찍으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남쪽을 봤을 때, 동쪽이나 서쪽을 보면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가서 별을 찍을 때 뱅글뱅글 맨날 이렇게 이런 별을 돌리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대각선이나 직선으로 이렇게 수평선으로 가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눈으로 빨리 보세요. 그래서 가운데에 놓고 별을 찍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옆에도 놓고 왜곡을 시키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꼭 별을 가운데만 놓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별을 이제 대한민국 전체 별이 있는 데는 찾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찍다 보면 내가 별을 찍을 때는 나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불을 켜고 가면 걔는 불르게. 근데 별을 찍고 있는 사람도 어디 지나갈 때 또 안 보인다고 후라시를 켜고 그 카메라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그 CCD 켜놓고 가면은 나무 별을 찍는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찍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서가 내가 그 사람을 불륜으로 보는 거고 나는 로맨스예요. 그러니까 로맨스 불륜이 자꾸 바뀌는 거야 서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들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자꾸 후라시를 켜는 거는 내가 후라시를 그 랜턴을 켜버릇하면 자꾸 눈이 꼼꼼한 것만 보여. 자꾸 거기서 꼼꼼한 데서 적응을 하고 찍으면 밤에 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불을 켜. 그리고 카메라를 왜 그렇게 불을 켜고 보는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웃음에서로 얘기지만 여러분들 사랑할 때 불 켜놓고 안 하셔도 다 되잖아. 어떻게 돼 그게. 불이 켜야 코가 어디 있고 눈이 어디 있고 입이 어디 있는지 뽀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는 불 꺼놓고 잘하는데 왜 카메라는 자주 안 만져서 그렇다는 거지. 내가 보통이 어디 있다는 것만 알면 다 이게 뭐 크게 난이도 있는 거 만지는 것도 아니고 조리개 만지고 AF 만지는 거 샤타가 어디 있는 거 알고. 그런데 왜 자꾸 불을 켜냐고. 불을 껐다 켰다 하면 자기 눈이 더 맹하게 된단 말이야. 적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남이 앞에다가 이렇게 쭉 기차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을 찍을 때 이렇게 별을 이렇게 깨끗이 찍어야 되는데 아까 같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쭉 찍어 갖고 이거를 별을 붙일 때 여러분들이 이 스타레일로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스타레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 찍은 거를 선택을 하고
도구에서 이게 저 포토샵 브릿지에서 열은 겁니다. 그래서 도구에서 포토샵 보면 포토샵 레이 파일 불러오기 이런 게 있어요. 스타레일로 붙이면 로우를 못 붙여요. 근데 이 스타레일로 안 하고 이 포토샵에서 하면 이렇게 바로 붙게 돼요. 요것만 누르면 이 많은 사진이 열리는 게 아니고 여기 시간이 걸리겠네. 예전은 하나 열리는데 레이어만 내가 100장 찍었어 100장 열리고 50장 찍어서 50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분씩에 뭐 한 70장 정도 이렇게 찍은 거, 한 50장 정도 찍었다고 해요. 그 정도 찍은 거를 지금 이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열렸어요. 이만침이 열렸어요. 열렸으면 이렇게 레이어를 전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가 예전은 하나만 떴죠. 레이어는 다 떴잖아요 지금. 그래서 브랜딩에서 밝게 하기만 이렇게 어디 갔어? 밝게 하기만 하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는 또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뭐 이거는 원래 라이트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전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돌아가는 거 껌뻑대고 있는 거고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청옥산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위에 뭐 자동차가 다니고 뭐 사람이 다니고 뭐 난리 버거지야. 근데 여기는 지우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일로 올라가면은 그거는 좀 지우기가 나쁜데 하나 지우는 건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2개, 3개 지우는 거는 좀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가 2분을 찍었기 때문에 2분 동안 한 장 지나간 거야, 한 장. 이것도 한 장 들어온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파일에 번호가 있잖아요. 내가 사진을 찍어 놓으면 파일에 번호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어떤 사진이 여기 지나간 걸 알 수 있잖아. 안 지나간 게 있고 지나간 게 있잖아. 요 파일 지나간 거를 여기 브랜딩에서 여기 이제 90번이거든요. 90번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얘를 체크를 해서 색상을 이렇게 칠해 놓는 거예요. 빨갛게. 여기 빨갛게 됐어. 또 이쪽 부분께 935번이에요. 935번에다가 이렇게 이제 칠해 놓고 이제 또 이렇게 색상을 칠해 놓고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왔다는 게 있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덜 이렇게 불 켜지고 이런 거. 그래서 여기 파랗게 칠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요 부분 하나 이제 또 선택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97번인데 97번을 이제 97번이 어딨냐? 위에 있나? 97번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얘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청록색을 이렇게 쳐놨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빨간 첫 번에 칠한 거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마스크 레이어를 만들고 브러쉬로 여러분 이렇게 지워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 텀이 생겼어요. 지워지는 건 물론 텀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만 지우기 때문에 이 하나에 대한 것만 지워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빨갛게 칠해놓은 데 가서 또 마스크 레이어를 만들고 이 부분을 이렇게 브러쉬로 정리를 하면 또 이쪽 부분만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녹색, 그린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전체를 레이어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시프트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아까 녹색 칠해놓은 거 이걸 이제 빨리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칠해놓은 거예요. 레이어를 녹음들 하세요. 다 가서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래서 여기다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레이어를 꺼놓고 나머지는 전부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레이어 그룹으로 이렇게 다 합쳐졌어요. 이 그룹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에 마스크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우면 전체가 다 지워져요. 근데 한 장에 묻은 거는 안 지워져요. 한 장. 그래서 아주 가장 좋은 거 한 장만 잘 찍어 놓으면 걔는 이제 다 지울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몰려서 찍는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다 지우게 되는 겁니다. 좀 약간 대충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Shift Ctrl Alt를 눌러서 레이어를 다시 하나 생성해 놓고 다시 이제 로우 값에 가서 색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된다 뭐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된 사진이 붙였을 때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다 있던 사진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별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이제 찍으면서 막 온갖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올라만 가지 않으면 좀 나은데 밑에 있는 건 다 지울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가 조심해 줘야지.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꼭 이렇게 동그랗게만 찍지 않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뭐 바닷가나 뭐나 뭐 어디든지 가서 밤중만 되면 이제 별을 이제 찍게 됩니다. 그래서 별 찍는 거는 365일 시간이 은하수 같지 않아서 뭐 아무 때나 다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은 이런 거는 사진을 나눠서 찍지 않고 한 번에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번에 찍는 사진이 안 나와요. 그렇게 불이 어두운 데 가서 이게 사막 같은 데 가서는 한 번에 3시간도 찍고 이제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이 굉장히 이제 이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을 많이 이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하수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에 은하수 별 같이 얘기하려면 이제 힘드니까 쭉 별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은하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하수는 이것도 한 장 찍으세요. 뭐 앞에 이제 이 뒤에 얘기할 거를 많이 이제 써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500 법칙과 300 법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는데 이거는 공식으로 뭐 이렇게 뭐 지구 360도를 뭐 24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15도를 지나가는 이런 공식이 아니고 올해 사진을 찍은 사람들의 그냥 경험 개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14mm를 찍었을 때는 500으로 나누고 그럼 이제 35초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24mm를 찍었을 때는 20초가 이제 500으로 나누면 20초가 나오고 35mm 찍으면 이제 14초가 나온다는 그 얘기인데 하각을 넓은 거를 찍으면 여러분들이 은하수 이렇게 찍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20초를 놓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렌즈에 따라서 달라요 하각. 그래서 하각이 넓으면 20초 좀 넘게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500 법칙을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1초가 넘으면 감사합니다. 1초가 넘으면
별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사진을 우리가 5m 빼고 10m 빼고 이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통 20에 30 이렇게 빼면 그냥 20초 정도 놓는 건 흐른 곳가 그렇게 숭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500분의 1초 법칙이라는 거는 렌즈에 따라서 나누기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 나라마다 가서 별 촬영을 해보면 별은 어디 나라가 북극점이 안 보인다는데 나는 거기를 못 가봤어요. 여기저기 찍으러 많이 다녀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별 북극점이 하늘로 치솟고 또 남쪽 제주도로 가면 북극점이 땅 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위도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별 북극점이 내려가죠. 그래서 사실 몽골의 별 찍기는 조금 불편해요. 걔가 우리 하인도의 가운데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가운데 들어가요. 제주도 가서 찍으면 가장 좋게 되는 위도예요. 근데 이제 은하수는 찍는 계절이 있어요. 만약에 외국 같은 데 가서 밝은 데 가서 어두운 데 가서 아주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찍으면 겨울에도 은하수가 보이지만 은하수는 이제 그 꼬리와 머리 부분이 있는데 이 머리 부분 쪽이 밝다는 건 별이 가깝게 있어서 밝겠죠. 꼬리 부분을 멀리 가서 어두운 거고. 그래서 그 별이 이렇게 머리 부분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하수는 이게 지구 반을 이렇게 걔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은하수가 다 보이면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부분만 보이죠. 밝아서. 그런데 2월서부터 7월, 8월 넘으면 지금 은하수를 오늘 만약에 찍는다면 해 넘어가기 직전에 찍어야 돼. 그러니까 잘 안 보이지. 그래서 2월에는 6시. 그래서 가장 은하수 찍은 좋은 날이 구정날. 올 구정에는 바닷가가 갇혔잖아요. 바닷가에 은하수 찍으러들 나가시라고. 그러면 동해에 바다도 배도 한 대도 안 지나가. 내일이 구정인데 그러니까 내일이 구정이면 오늘 저녁에 가라는 거지. 그 배도 한 대도 안 다녀. 너무 좋아요. 날씨만 좋으면. 그날부터 이제 7월까지 찍는데 7월 가도 늦어요. 이렇게 얘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안에 이제 다 찍으시는 게 좋은데 7월도 또 거기에 맞는 각도가 있으면 찍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2월 20일 날 찍었다고 이렇게 이제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6시 13분에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월 달에 찍으면 여명이 올라오면서 은하수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 이 부분이라 그러는 거, 꼬리 부분이 뒷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별이 이렇게 견유직류 그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듯이 이렇게 얘가 동그랗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얘가 은하수라면 머리 부분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처음에 서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숨어지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하수는 보이되 이 부분이 밝은 부분이 없어서 이제 후반기에는 펌이 안 난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이럴 때가 좋은데 3월에는 잘 안 돼요. 은하수가 항사도 많고 이런 게 2월 달에 이제 찬스가 나오면 그때 잘 음력으로 앞뒤로 이렇게 이제 은하수라는 거는 이제 작은 달에 찍으니까 대개 이제 27, 28, 29, 30, 1, 2, 3, 4 이렇게 이제 일주일은 찍을 수가 있어요. 날 좋은 일주일 동안 계속 좋지가 않잖아요. 좋은 날만 저렇게 찍으셔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은하수를 쭉 찍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겨울에 찍은 거예요. 겨울에 사막에 가서 이제 은하수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는 한국에서 보이는 것 같이 또렷이 보여요. 근데 와서 보면 은하수 작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꽁지를 찍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를 찍으러 가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전반기에 다 찍어야지 후반기에 가면
은하수가 보여도 밝은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몽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별만도 많이 찍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별만 톡 찍고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 이제 별만 찍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다 별인데, 이렇게 돌리지 않고, 한 카트. 그러니까 여러 개 찍어서 우리가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 돌리잖아요. 여러 개 붙이잖아요. 근데 한 카트를 잘 찍는 것도 이제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옥산 같은 경우도 이 꽃이 뭐야, 이게 지금 이렇게 안 심는다고 하는데, 이게 데이지꽃. 데이지꽃이 필 때 진짜 이뻤는데, 요즘엔 내가 오랫동안 안 가봐서 처음에 필 때, 그때 내가 갔을 때 이렇게 좋았지. 그 전에는 이제 자꾸 사람들이 밟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안 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찍는데, 이렇게 찍는 순간에, 어느 자동차가 가면서 그냥 쑥 지나가면 됐는데, 또 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이렇게 미등이 켜졌어.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지. 창문을 닫고 하니까 못 들었겠지 뭐.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고맙다 그랬지, 다시 또. 그러니까 모든 걸 찍고 나보면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 이 불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나무인데. 그래서 또 이렇게 되더라고. 이걸 어떻게 찍었냐 그래. 안 가르쳐 주지 내가. 안 가르쳐 주면 뭐가 있어. 이렇게 자동차 미등이 이렇게 불이 켜져도 된 건데. 내가 이제 웃으면서 안 가르쳐 줘 이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호라시나 뭐 이런 거로 빨간 거로 이제 켜도 되는데 그게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살짝 이렇게 한번 켜고 갔어. 여기 전체가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온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또 재미있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청옥산에 가서 찍은 사진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제천 무슨 교회 거기 가서 한참 떠가고 또 거기도 엄청나게 이제 찍으러 다니고, 이 랜턴을 이렇게 이제 비춰서 하고 적외선으로 이렇게 비춰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비싼 걸 못 샀어요. 이 적외선 비치는 거를. 비싼 건 또 꽤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냥 비싼 거를 안 하고, 내가 포토샵으로 하지. 그래서 그냥 포토샵으로 만들어 버렸어. 이게 원래 사진이거든. 포토샵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게 더 좋지 않아요? 비치는 거보다? 그래서 이제, 저 강의하는 데 들어오면 이런 거 다 가르쳐요. 와서 들으세요. 쓰러뜨리면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랜턴으로 이렇게 비쳤는데 되게 어려워, 이게 이게 비치는 사람이 내 마음같이 안 비춰지잖아. 괜히 비치는 사람 고생하는데 또 소리 지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포토샵으로 해버렸어. 근데 실제 비춰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안 되는 건 또 포토샵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고 무지하게 포토샵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사진 실력은 안 돼. 사진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포토샵이고, 그 다음에 AI예요. AI가 뭘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포토샵을 잘 해야 AI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찍는데, 이런 거가 이렇게 섰잖아요. 이게 6월 정도일 거예요. 사진 찍은 게. 5월 7일 날 찍었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지. 이게 어디야? 울산바위. 내가 울산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울산바위. 한동안은 울산에서 세금을 받아갔다 그랬던데. 울산바위 우리 거라고. 맞아요? 울산에 사시는 분들?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강원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리가 있나? 여기서 미쳤어, 세금을 주게. 자, 이래서 이제 5월 달에 찍은 겁니다. 6월 달 가면 이제 이게 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에 2시간이 움직여요. 위치가 2시간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서 찍으면 여기 가서 은하수가 뜨지. 근데 이렇게 서서 이쪽 넘어가서 뜨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서 뜨지. 그렇게 이제 요 자리에서 찍는다면. 이렇게 이제 많은 데를 다니면서 이제 은하수를 이렇게 이제 찍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외국이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만들어 준 거야.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또 찍고 또 안 갈 때는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데 또 빨간 게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찍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연출도 이제 많이 만들어줘요. 근데 내가 많은 데를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다녀봤는데 가장
찍기 좋은 데가 모로코더라고요. 우리하고 적도라 그러나 이 위도라 그러죠. 이게 360도 뭐 이 위도가 우리하고 제주도 위도하고 비슷해요. 모로코라는 나라가. 근데 유적지가 많아. 그리고 아무리 시내에도 별을 찍어. 희한하더라. 그거는 왜냐하면 높은 빌딩이 없어서 그렇게 큰 밝은 빛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기값 여기 저 한전에다 얘기해서 지금보다 10배 올리라고. 10배 올리라고 그랬어요.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진짜 우리나라는 밝고 전기를 낭비를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이 밝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시내에서도 사진을 찍어요. 패스라는 데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그 산호, 그 높은 데 가서 찍는데, 그 시내인데. 그래서, 가죽 공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찍는데, 이렇게 이제 몽골 같은 데 가서 8월이나 뭐 이렇게 가서 찍으면, 이게 8월 달에 찍었는데, 해가 이렇게 뜨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 대각선이 없어요. 은하수는 대각선이 이뻐요. 그래서 몽골 같은 데 내가 5월이나 6월 가면 거기를 왜 가냐고 6월에 우기철인데 왜 가냐고 이러는데 나는 가고 싶어 가. 별을 이쁘게 찍으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찍으려고 그 시기에 가는 거예요. 여름에 별 잘 뜨는데 되게 서 있어요. 이렇게 몽골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요거 이제 포토샵을 해준 거고,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사진을 이제 은하수 이렇게 낙타 집어넣은 합성이에요. 은하수 찍으면서 얘를 합성을 하면 20척을 찍으면 여기 20초 찍은 건데 20초 찍은데 낙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머리 하나라도 흠지고 꽁지 하나라도 흔들리지. 그래서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합성을 한 걸 합성이라 그래요. 합성 잘한 것도 굉장히 그 사람의 기술이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창의력이 있어야 합성을 하는 거지. 근데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너무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바다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이게 아까 이렇게 구정날 바다 가서 찍으라 그랬는데 이제 합성을 한 거야. 근데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본인이 별로 몰라서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20초를 찍으면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지름이 생기죠. 그쵸? 125분의 1초 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다는 125분의 1초인데 은하수가 들어가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사진을 내가 합성을 할 때 원리를 모르면 하지를 마시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저속으로 찍어놨다가 갖다 붙이면 뭐 안 했다고 우기든 뭐 알아서 하시라는 거지. 근데 별이 합성이 더 어려워요. 근데 은하수는 많은 합성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밑에 부분도 이렇게 저속에 뭐가 있어야지 낙타를 이렇게 하고 뻣뻣이 서 있는 등을 합성을 해서 아니라 그러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은하수를 찍는데, 우리가 은하수를 찍다가 이제 파노라마를 이제 찍게 되죠. 파노라마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찍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찍는데, 그렇게 동그란 파노라마는 없어요.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것 같이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합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파노라마로 찍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사진이 그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잘 돼요. 근데 포토샵을 제가 많이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 제일 답답한 게, 못해서 답답하면 내가 가르쳐주면 되는데 노트북이 말을 안 들어. 거기서 내가 열통이 터져. 아니 카메라는 수천만 씩 사면서 노트북을 좀 하나 잘 못 갖지. 오늘 가서 그냥 한 400만 원짜리 사면 돼요. 더 좋은 거 사지 마시고,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사시고. 그래서 그 정도 사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근데 그냥 노트북은 별로 성능이 안 좋은 데다가 AI 집어넣고
요새 AI가 포토샵에 다 들어와서 굉장히 기가 많은 용량을 잡아먹잖아. 그리고 또 뭐 거기에다가 뭐 한 가지만 놔야 되는데 라이트도 집어넣고 뭐 온갖 세상을 다 깔아놓고 이렇게 찍는데 그게 충돌이 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가르치다 보면 자꾸 에러가 나니까 내 노트북은 가만히 있는데 그거 노트북 살리는 시간이 2시간 가르치는데 1시간 노트북 정리해주는 시간으로 잡아먹어. 그럼 뭘 배워, 배우기는. 그래서 첫째, 컴퓨터가 좋아야 돼. 다 좋은 거 갖고 계세요? 아니면 오늘 다 바꾸세요. 속 편하게. 카메라는 조금 좀 싼 거 사도 돼요. 포토샵을 유용하게 잘하면 그다지 카메라는 물론 카메라가 좋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좋은 거만 치면 좋게 사진을 찍으시냐 이거지. 카메라는 좋은데 사진은 1학년 3반이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이 이제 잘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부 로우로 찍어야 된다는 걸 알죠? 얘기하셨죠? 근데 DNG로 저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DNG라는 거는 우리가 어도비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그 저장입니다. DNG는 어도비 회사에서 세계적으로 이 DNG를 다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은하수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전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제 찍는 거는 총총이 잘 찍는 게 좋지만 되게 이제 내가 14mm나 20mm 정도 갖고 찍는다. 세워서 세로로 찍어야 돼요. 가로로 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워서 얘를 겹쳐서 뭐 30% 겹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반반 겹치세요. 그래서 이 은하수가 이렇게 파노라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부터 잘리지 않게 이 부분보다 그냥 한없이 가요, 마치. 그러면 잘 찍는 사람들은 뭐 9개나 뭐 7개 찍으면 되는데 조금 이제 이게 어설픈 사람은 뭐 10개 넘어도 상관없어요.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14mm나 이런 거로 찍었을 때는 참 붙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잘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14mm보다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1635라면 뭐 16mm나 뭐 18mm나 이렇게 약간의 좀 당겨서 찍는 거는 붙이기가 좀 좋은데 14mm는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붙이기는 좀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진을 붙이는데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뭐 별로 안 움직였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넘어간 거야. 막 그러거나 말거나 막 찍는 거야. 이렇게. 대신에 카메라 삼각대를 잘 세워놔야지. 그래서 삼각대를 수평선을 잘 맞춰놓고 헤드만 요러 돌려 삼각대가 움직이면 안 되죠. 삼각대가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게 메카테 이만침을 요 그린색으로 해놓은 거를 로우값으로 그냥 열기만 하시면 돼. 그 포토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로우값으로 열으시면 돼요. 이렇게 열으면 열으면 이렇게 쭉 아까 그 숫자만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이 부분을 누르면 다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됐으면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 파노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게 붙었는데 16mm나 18mm나 이렇게 찍으면 20mm는 좀 이제 조금 뭐 잘릴 수 있어요. 머리 부분이나 뭐 땅을 덜 나오게 하면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13mm를 찍는데 13mm가 이렇게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왜곡이 되는 거를 한 4년 전, 3년 전만 해도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 자체에서 이 테두리 돌리기만 이렇게 돌리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도비에서 해준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찍을 때 옛날에는 좀 잘못 찍으면 참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잘 붙어요. 그래서 이 어도비 회사에서 이 자꾸 연구를 해서 굉장히 이 포토샵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쓰기 좋게 이렇게 해주는데 AI도 돈 안 주고 무료로 쓰는 거는 화질도 안 좋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데 돈을 주고 쓰는데 돈도 11,000원짜리도 있고 2만 몇천 원짜리도 있고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데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안 쓰시면 그냥 적당한 거 쓰셔도 좋고 그렇게 많이 안 쓰시면 그냥 컴퓨터에서 나오는 대로 쓰셔도 되고 어도비 회사에 지금 들어와 있는 포토샵에 AI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노라마 보여주니까 엉뚱하게 나오네. 그래서 파노라마 이제 보여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은하수를 은하수와 별 촬영을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보여줬는데 사실 이거 4시간 강의인데 1시간 만에 끝낸 거예요. 뭐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눈 감고 계세요. 누굴 내가 찍을 테니.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집에 가서 제 목소리가 녹음으로 들으면 꼭 호랭이 감기 들린 소리가 들려요. 그냥 감하시고 화면만 잘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되고 그 사람 목소리 어때 이렇게 이제 흉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화장실을 가실 분은 살며시 갔다 오시고 지금 이제 좀 내가 3시 안에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장노출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 질문이 이제 몇 분 들어오시게 됐는데 여기 보면 한국사진작가협회 아카데미 특수반 그 사진 강좌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제 9월 둘째부터 하는데 멀리 있어도 줌으로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줌으로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진작가협회나 또 만약에 작가협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동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팝업창에 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게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장노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장노출을 꼭 우리가 1시간 뭐 1시간이나 30분을 찍어야 장노출이다 그게 아니고 뭐 고궁에서나 어디서나 잠깐 이렇게 저속으로 찍는 것도 다 오랫동안 찍는 거는 장노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장노출을 하면은 이제 물이나 또 아니면 사람 흔적이나 별 궤적도 사실 장노출이죠. 걔가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낮에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대낮에 촬영할 때는 별이나 은하수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지만 낮에 찍는 거는 이제 필터를 사용해 하셔야죠. 그래서 ND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그 ND 필터가 종류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장노출을 좀 찍고 싶으면 ND 필터를 맨 밑에 보면 8, 16, 64, 1000, 10만 이렇게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그때 맞게 이제 필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낮에
사진 필터를 이런 날 만약에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타임을 주려면 10만짜리는 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오랫동안 장노출을 찍게 됩니다. 낮이 되니까 그런 거죠. 밤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뭐 폭포나 또 뭐 이런 걸 이렇게 찍을 때도 이제 필터를 이제 쓰게 되고, 하여튼 낮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타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ND 필터로 조리개를 아무리 조여도 그렇게 시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시간으로 정속을 찍게 되기 위해서는 ND 필터로 조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노출을 찍는 분들이나 또 별을 찍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삼각대를 상당히 견고하게 이제 견고한 걸 쓰셔야죠. 그리고 잘 세워 놓아야 되는데 촬영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삼각대는 다 쓰세요. 누구나. 나는 삼각대 잘 세운 사람을 잘 못 봐. 늘 얘가 삐딱하고 이래야 되는데 삼각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바위에나 이렇게 산 꼭대기나 어떤 뭐 이런 데서 보면 삼각대를 우리가 똑바로 세 개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고 삐딱하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헤드는 똑바로 돌아가게끔 다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삼각대라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다리 세 개를 딱 벌려놓고 찍어서 대충 이렇게 턱커덕 놓는데 사진을 가장 어려운 게 삼각대를 놓고 찍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삼각대를 잘못 놓으면 아무리 잘 찍어도 다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를 놓고 우리가 트라이포드를 놓고 200mm를 찍고 이러는 건 100%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는 내가 메커니즘을 잘 사용을 할지 알아야 되는데 릴리즈로 한다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대를 쓸 때는 진짜 견고하게 놓고 삼각대가 흔들리지 않게 많은 이렇게 이제 돌을 달아 놓다든지 이렇게 어떤 부분을 해서 삼각대가 움직이지 않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워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삼각대만 세워놓으면 되는지 아는 것 같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삼각대를 트라이포드 할 때 보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잖아요. 같은 게 생겼는데. 어떤 거는 뭐 한 50만 원대고 어떤 거는 뭐 100만 원대고 이제 새 찍는 사람은 뭐 수백만 원. 이제 워낙 장망원을 하니까 수백만 원대 걸 사내게 되는데 그건 이제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지초나 뭐 이렇게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일반 삼각대하고 지초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반 삼각대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삼각대를 높이 올려놓고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보면 얘가 윙 우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손을 잡아봐요. 삼각대를 바람이 세게 불 때. 근데 좋은 삼각대는 그게 안 울려요. 차이는 거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조용한 날만 찍지 않고 제주도나 이런 데가 뭐 워낙 바람이 세차게 불잖아요. 100%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다 준비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외국을 가도 삼각대를 꼭 2개씩 갖고 다닙니다. 2개 갖고 와서 뭐 하냐 그러는데 아니 그 물어보는 사람이 그 사람 얘기고 그래서 회원들도 아주 죽으려고 그러죠. 2개씩 갖고 갈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노출을 찍을 때는 얘가 이렇게 이제 길게 한눈에 보기에 이렇게 만들어 보면 굉장히 작게 나왔는데 이런 거가 그대로 데이터가 우리가 다 핸드폰에서 그냥 일부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별 찍을 때에 아무리 내가 초점을 무한대로 잘 맞춰도 내 카메라에 성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카메라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 무한대가. 그래서 내 카메라 성능 하듯이 장노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필터를 끼고 계산하는 거는 다 되는데 내가 쓰는 카메라가 입사강이 아니고 반사강이란 말이에요.
입사광과 반사광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는 다 반사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땅에 비친 거 반사를 받아서 노출을 재는 거예요. 입사광은 반사를 안 하고 그냥 하늘에다 재는 거고. 그래서 입사광과 반사광이 다른 거는 똑같은 입사광을 재면 똑같은 건데 반사가 돼갖고 노출이 더 나올 수가 있고 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판단을 못하면 노출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갯벌에 와서 사진을 찍을 때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 썰물, 민물이 있는데 나갈 때 찍으면 갯벌이 번쩍대잖아요. 그죠? 물기가 묻어서. 그럼 반사광이 돼갖고 걔가 노출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노출을 못 잡는 거예요. 동해 와서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급속도로 파도가 막 움직일 땐 노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파도가 이렇게 안 치고 잔잔한 파란 코발트색만 있으면 노출이 덜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카메라가 반사 렌즈이기 때문에 이란리퍼를 쓰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반사이기 때문에 그 노출을 우리가 이제 자꾸 헤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 찍을 때 하이라이트 경고가 날리지 않을 만큼 그냥 밝게 찍어주세요. 그거는 뭐냐? 디지털 카메라는 어둡게 찍으면 노이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밝은데 내가 얼마쯤 밝은때는 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스크린을 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춘계로 노출을 보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찍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디지털로 카메라 시작한 분들은 그 개념이 안 들어온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F값을 정하기 전에 30분의 1초를 놓고 내가 조리개를 얼마를 놨던 11을 놨던 21을 놨던 한 값 더 크닥 찍으면 내가 뒤에 스크린을 보고 노출이 맞았나 안 맞았냐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30분의 1을 놨어. 근데 F 치수가 16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16은 그냥 놔두고 30분의 1초로 내가 노출을 봤기 때문에 10만 힐타를 끼면 17단을 저속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감속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이게 이진법으로 2, 4, 8, 16 이게 픽셀 계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32 이렇게 쭉 해갖고 우리가 ND1000 이라는데 실제 ND1000은 아니에요. 24죠. 그래서 픽셀이 그대로 요 계산대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0만 하는데 13만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10만 앞에 머리 따버리고 나머지는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단이면 1시간. 10만짜리 꼈을 때. 그럼 60분의 1초로 하면은 내가 30분의 1초로 찍었던 걸 F16으로 놨다면 60분의 1초를 한다면 스피드가 빨라졌으니까 한 단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30분의 1을 해둔 걸 한 단 열어주니까 10만원 끼면 30분만 찍으면 되는 거지. 125분의 1초로 내가 노출을 쟀다면 15분만 찍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10만짜리가 없어서 내가 1000 힐타 1000하고 64를 낀다면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6400이 나오는 거예요. 6400이면 16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다 핸드폰에서 요 그대로 이렇게 요거하고 약간 다르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이제 그냥 내 나름대로 또 요걸 이렇게 고쳐봤는데 그런데 내가 노출을 볼 때 그 노출을 잘 보셔야지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니래. 계산은 물론 당연히 잘 하셔야지. 그래서 이게 한 단, 두 단 이렇게 내가 계산을 잘못하는 거는 30분의 1초에 16만 넘어 되는 거를 지금 반사가 많이 돼갖고 16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에 들어오는 반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장노출을 찍을 때는 역광을 찍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면으로 역광 들어오는 건 카메라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측광이나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찍으셔야지 정면으로 카메라에 들어오는 역광을 찍는 건 좀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F값을 정해 놓고 내가 벌브로 돌려서 AF도 물론 맞춰 놓고 이제 MF로 돌려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30분의 1초로 해서 힐타를 몇 단계를 낄 거냐. 10만은 17단이고 64는 6단이고 1000은 1000이에요. 10이야. 10이에요. 이렇게 이제 단수를 계산하면 이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뭐 계산기 갖고 막 누르지 말고 그냥 내가 자꾸 그냥 계산을 자꾸 해요. 30분의 1초면 15분의 1초, 8분의 1초, 4분의 1초, 그 다음에 1초, 2초, 4초, 8초, 우리가 시간으로 픽셀을 계산할 때는 16이 나오지만 카메라에서는 루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16이 안 나와요. 그래서 15, 30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분, 2분, 4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내가 잘 쓰는 힐타 10만이면 10만 아니면 64면 64 1000이면 1000 아니면 1000하고 64를 잘 쓴다면 그 잘 쓰는 것만 내가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잘 터득되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0을 꼈는데 나는 1시간 안 하고 30분의 1초만 찍고 싶어, 30분만 찍고 싶어 이러면 60분의 1에다 갖다 놓고 노출을 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대 뜬 게 이제 11이 되잖아요. 그 차이는 그 차이예요. 열었냐 조였냐. 근데 조리개를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 스피드만 조정하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꽃이나 이런 거 찍을 때 내가 조리개를 확 열었다가 또 확 조였다가 이렇게 해갖고 걔를 이렇게 합쳐보셨어요? 합쳐보면 틀려요. 크기가. 조였을 때, 열었을 때. 열을 때는 퍼진 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3단만 차이 나면 꽃잎이 층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조리개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스피드만 계속 이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D 힐타를 앞에서 이제 쭉 이 수치대로 다 얘기를 이렇게 해 줬는데, 아까 급하게 내가 이 별 찍는 데서 하나 잊어먹었어. 그거 하고 가세요. 오, 그걸 얘기를 안 했네.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합쳤을 때, 이렇게 합쳤을 때 이렇게 합쳤을 때 여기서 이제 얘를 저장할 때 앞에서 설명을 DNG를 해놓고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DNG로 이렇게 떠요. 여기는 JPEG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로우로 합치면 JPG로 하든 로우로 하든 그냥 다 DNG 떠버려요. 근데 JPG는 거짓말 DNG고 로우는 진짜 DNG고 그렇게 되는 거여서 로우 값 그대로 넘어가는 게 DNG예요. 손상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얘기해주고 다시 장노출로 넘어가서 이제 수치 계산하는 걸 쭉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해 줬어요. ND 힐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찍을 때 장노출만 물결이나 이런 걸 오래 찍는 것만 장노출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사람의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다 장노출인데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힐타, ND 힐타를 1000을 놓고
조리개를 2.8 놓고 1초를 찍은 거예요. 1초. 그 왜 이렇게 했냐? 요 사람은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핑크물이라는 걸 앞에 이게 렌즈 200mm 찍은 거거든. 바짝 이렇게 핑크물리에다 바짝 들어가면 여기에 아웃이 되죠? 무지름이 되죠? 사람한테 맞추니까 또 뒤에가 무지름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만 또렷하잖아. 근데 요 사람을 다크닥 찍었는데 옆에 사람을 움직였잖아. 1초로 찍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고공에서 찍는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거를 이렇게 필터를 넣고 낮에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찍습니다. 물만 이렇게 막 흐리게 찍는 게 장노출이 아니고 그래서 조리개를 70mm나 어떤 관광 렌즈를 찍으면 이렇게 아웃이 안 가잖아. 그래서 200mm로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꽃 있는 대로 바짝 들어간 거죠. 뭐 꽃 핑크물리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아웃이 안 되죠. 심도가 깊어지죠. 바짝 들어가서 이렇게 앞뒤로 아웃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기껏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포토샵으로 무지름을 하면 되지만 잘 하셔도 돼요. 그렇게. 그런데 내가 쉽게 가는 길은 다른 사람도 쉽대는 거예요. AI가 많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AI를 안 배우면 쪼다같이 돼요, 전부. 근데 AI는 금방금방 이렇게 막 시대가 바뀌면서 이 인간이 따라갈 수 없게끔 계속 바쁘기다 공부하다가 날 새는 거예요. 끝도 없이 바뀌니까. 그런데 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를 테크닉을 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는 쉽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서도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오래 찍지 않고 2초 정도 찍는데 저 모델은 얼마나 발이 시럽겠어요. 11월 달인데. 발이 그냥 시커멓게 그냥 추워갖고. 그래서 이제 잠깐 서 있으라고 이제 2초를 찍었는데 그 2초를 찍는 동안에 파도가 이렇게 무지름이 생기잖아요. 오랫동안 찍는 것만 장노출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이제 뭐 새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저속으로 찍는 게 재미있어요. 새도. 요 태화강이라는 데 새가 많잖아요. 뭐 이상한 새도 많고. 그래서 이제 내가 장노출을 찍었냐 안 찍었냐의 물체는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바닷가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사진이 여명서부터 들어오면서 찍는 것도 있고 한나절에 찍는 것도 있고 해가 지면서 찍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때 노출은 내가 뭐 30분에 1초에 2.8을 놓고 10만 일타를 끼워서 노출을 이렇게 밖에 안 나왔는데 해 뜰 거를 계산해 갖고 마이너스 그 6단을 꺾어놓고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지. 더 언더로 해놓고 낮에 밝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 때는 이제 카메라를 한 대보다 한 두 대 세워놓고 헛방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요령이죠. 그럼 이제 하얀 색깔에서만 찍는 것보다 이 염용 색깔이 묻어오는 게 이쁜데 또 이렇게 한 번에 찍는 것도 있지만 나눠서 찍는 것도 있는데 장점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 단점은 나눠서 찍는 거는 노이즈도 잘 안 들어오고 상당히 좋은데 그 물때와 물 들어오는 시간과 또 통 높이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볼지 알면 효과적으로 실수를 안 하는데 무조건 나눠서만 이제 찍는 사람도 있는데 나눠서도 찍고 내가 한 방에도 찍고 그런 두 가지의 다 내 테크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노출이라는 거는 여기 동해바다 가까이 있지만 동해바다 가서 30분 찍어봐요. 똑같아요. 그냥 4분이나 8분 넘어갈 일이 하나도 없어. 동해의 사진은. 근데 서해는 이제 물이 쭉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해도 지금 찍는 거예요. 이번하고 다음 한 달 후까지 동해가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태풍 왔을 때 대족이라고 굉장히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잖아요. 물이 많이 들어올 때 여름에 그게
백중 때 이제 많이 돌아요. 동해 바다도 그렇고 서해 바다도 그렇고.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안 보이던 동해 바다도 이렇게 어떤 뚝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래 찍는 것도 좋지만 짧게 효과를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만약 1시간 뭐 찍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의 시속과 그 어떤 그 지형에 따라서 내가 그걸 다 터득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가야지 촬영. 그냥 생각 없이 가서 그냥 30분 놓고 1시간 놓고 찍으면 그걸 터득이 안 돼. 자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낮에 찍으면 헤어물고 막 이렇게 찍는데 들어오는 물을 이렇게 이제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색이 나왔는데 나가는 걸 찍으면 이렇게 물이 찼을 때 나가는 걸 찍으면 이렇게 이제 반사가 돼서 이제 앞에서 들어오는 물보다 좀 안 좋을 때가 있지요. 안 좋죠. 이랬을 때는 노출도 또 많이 잡혀요.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이 반사광의 이 노출을 잘 재셔야지 계산 잘 하시라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장노출을 쭉 찍게 되는데 이런 거를 되게 짧게 찍었어요. 그냥 뭐 한 10분, 20분 뭐 이렇게 찍는데 뭐 우리가 그 강화도에 보면은 여기 어디다 생각이 안 나. 항상도 이거 아주 요즘에 이제 많이 찍는 물도 많이 들어와서 많이 찍는 곳인데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1시간도 찍고 뭐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1시간을 찍고 나눠서 찍는 거는 틀림없이 차이는 나지만 잘 이거를 성공을 못할 것 같으면 나눠서 찍어서 스택으로 합쳐도 뭐 이런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흐린 날과 맑은 날에 사진을 찍은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이거 주려는데 한없이 보여주네.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제 갯벌만 이렇게 놓고 찍는데 갯벌이 역광이 있고 순광이 있고 측광이 있어요. 근데 날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순광 때도 또 이렇게 이뻐요. 이제 역광 때는 역광대로 또 나름대로 이제 근데 순광 때 잘하면 하늘이 또 이제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이제 야경 촬영은 이제 낮에 찍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 찍어서 그러니까 새벽에 찍든지 저녁에 찍든지 저녁 같은 경우에 저녁 물때를 끝나고 그냥 삼각대를 놔뒀다가 야경 때 찍어갖고 결국은 합치는 거예요. 그걸 같이 찍는 게 아니고 같이 찍으려면 그만큼의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야경과 겨울 거를 이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장소는 이게 초지대교인데 초지대교 밑에서 이렇게 찍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8월, 7월 물 많을 때, 8월 물 많을 때 그때 2번만 찍는 거예요. 4번을 찍게 되지 4번은. 4번인데 작은 달 음력 이제 뭐 보름에 한 번씩 찍게 되는데 이 물이 이 보름에 들어오는 거, 초승에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물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내일 모레 돌아오는 토요일,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이제 물때가 높을 때인데 그 물때보다 그 다음 물때가 높을 때.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계산할 것도 없어요. 바다 물때 찾기 나오면 다 그게 보이잖아요. 그때가 최고 높을 때, 다음 물때,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그 다음에 2주 가서 그때 물때가 가장 높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장소는 그렇게 높을 때 외에는 이렇게 물이 잘 안 들어와요. 이 장소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찍고 새벽 여명 동 트는 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합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야, 이거 내가 가서 이렇게 찍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죽어도 그 사람이 뭐 360일 가서 찍는데 되지가 않는 거야. 본인이 잘못 찍었는지 알고 회의를 느끼게 돼. 근데 여명은
새벽에 찍은 거고, 예, 이제 해 들어올 시간에 이 장루출 찍기 전서부터 찍은 거고, 이제 장루출이 쭉 들어온 걸 이렇게 찍어서 갖다 합친 겁니다. AI나 뭐를 합치는 거도 이게 수채화된 거는 합치기가 쉬워요. 앞으로 뭐 핸드 촬영이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AI를 할 겁니다. 근데 딱 내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합치면 많이 이제 표시가 나고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계속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야경 촬영만 야경 장루출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무인도에서 찍은 건데, 무인도에 찍는데 이거를 안으로 바짝 들어가서 요 골목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서 어안으로 이렇게 이제 찍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별까지 잘 찍으려고 했는데, 구름이 들어와서 이제 별이 덜 보이는데,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찍기요. 뭐 요새는 뭐 여자 남자 없어요. 여자들이 더 강하더만. 이렇게 이제 놓고 찍으면 카메라, 이게 언덕이 여기가 있어갖고 카메라가 꼭대기까지 물 차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거의 카메라에 물 찰 때쯤 이제 들어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밑에 포말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은, 이거는 좀 종종 되는데, 이렇게 벽까지 해서 이렇게 찍으려면 이제 1년에 한 번 농사예요. 한 번 농사. 다니다 보면. 이제 요새는 모두가 이렇게 자유의 달인가 뭐가 생겨갖고 자주 들어가요. 옛날에는, 이거 생긴 지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옛날에는 저기가 안 됐어요. 배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일몰을 지금 자고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가기가 쉬워졌어요. 근데 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오기가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갯벌에다만 놓고 사진을 장루출을 쭉 이렇게 찍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찍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눠서도 찍고, 다중으로도 찍고, 다중으로 찍으면 거기서 바로 애가 합쳐서 또 보이게 되죠. 그리고, 전부 필터는 끼셔 있죠. 그리고 한 번에도 찍고, 한 번에 찍는 데는 그냥 한 번에 1시간을 주든 30분을 주든 이렇게 이제 찍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4분씩 조각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찍기도 하고, 여기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찍다 보면 이렇게 텀이 생겨요. 층이 생겨요, 층이. 이런 거는 이쪽 멀리 쑥 내려가고 여긴 천천히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텀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내가 이렇게 15분에 2장을 찍지 말고 짧게 이렇게 찍는 게 그래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2분씩을 찍는 거 이렇게 찍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물이 높이 있다가 내려가는, 여기서는 빨리 내려가다가 이 밑바닥을 거의 내려가면 천천히 내려가게 돼요, 얘가. 근데 이거를 두 카트로 이렇게 스택을 만들면 층이 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너무 짧게 하는 것보다 그냥 4분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찍어본 결과는 가장 스택이 이쁘게 되는 것 같더라고. 4분 넘지 않게. 그러니까 3분에서 4분 차이로. 거기에 맞는 필터로 전부 이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도도 단지 없어졌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제가 또 많이 찍어요. 비 오는 날 이제 코발트색을 이렇게 이 비 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비 오는 날에 해 떨어지는 반대쪽에 이렇게 코발트색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웅도 없어졌어요. 웅도에 이렇게 빛 비쳤던 건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얕게 있는 거를 잠깐 이제 찍는 거가 있어요. 이게 측도라는 데인데,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눠 찍어요, 저도. 그냥 잠깐 무려 이렇게 한 10분 사이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10분 만에 이렇게 찍는 건데,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이렇게 찍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찍는, 여러 가지를 찍어 봤는데, 뭐 해 넘어갈 때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찍고, 이렇게 찍다가 또 야경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짧게도 찍고, 그러니까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 우리 머리보다 큰 돌멩이, 넣는 물 차는 그 시간만 찍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장로줄을 치니까 또 이쁘게 되지. 이렇게 뭐 말뚝 같은 거 박아놓는 거, 또 이제 이렇게 새가 쭉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로줄을 여러분들한테 쭉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장로줄을 찍고 사람을 세워놓고 잠깐 찍고 잠깐 약간 움직여야지 사람이. 그리고 나오라 그러고 장로줄을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 이제 그 사람 하나 찍은 거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거를 계속 흔들고 하면 사람이 수차가 돼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 다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더라? 서해안 어디죠?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딱 생각이 안 나네. 대야도. 저 태안 안에 있는 거예요, 대야도. 근데 이렇게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요새 돈들이 많아갖고 어촌에도 그냥 이렇게 다리를 쭉 만들어서 폼이 안 나요. 이것도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걸 찍으려면 하지대 가야 돼, 하지대. 그래서 동해바다나 서해바다도 내가 계산을 다 해서 어디 가면 언제 해가 어디서 뜨고 그걸 계산을 다 하고 나중에 무작대고 추함. 물통바위 이렇게 하면 물통바위 지금 가면 빠져 죽어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왜 겨울에만 되냐? 겨울에 물이 없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어떤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한테 장로줄과 별과 은하석 키셔도 돼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유용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관 강사님 유익한 내용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불 켜주시고요. 네, 이렇게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